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을 맡은 가정의학과 황희진이라고 하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단어를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이게 치료의학하고는 약간 반대쪽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의 이제 통증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문제, 심리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발견해서 평가, 치료해서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은 증상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아파서 오시죠. 통증이 없는데 오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이 없고, 변비 생기고, 호흡곤란 생기고, 구역질 구토로 고생하시고, 선망이라고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경험해 보신 분도 있는데, 오늘 알아야 될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망입니다. 그 다음에 불안, 우울도 많이들 호소하고 계십니다. 각각의 이제 항목들을 제가 살펴볼 건데요. 통증은 여기서는 뭐 78% 내지 80%의 암 환자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임상 증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있으시다. 그 다음에 이 암성 통증은 90% 이상은 조절이 가능한 통증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게 그 뭐 마약성 진통제 맞기 시작하면은 뭐 중독자 된다. 속된 말로 이제 뽕쟁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인데 그 얘기 도대체 누가 퍼뜨리는 건지 국회에서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되도 않는 얘기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말기암 환자는 안 아파야 된다. 안 아플 수 있으면 뭐든지 해야 된다. 뭐 세계올림픽위원회에서 금지하는 약물도 우리는 써야 된다. 왜? 올림픽 나갈 거 아니니까. 환자가 안 아파야죠. 근데 또 열심히 찾아보서 이거는 뭐 IOC 금지 약물인데 올림픽 안 나가는데 안 아파야죠. 안 아픈 것보다 지금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맞는 거 가지고는 중독이 잘 안 돼요. 안 아플 때 맞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 말고도 또 좋게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남들하고 비슷한 통증인데 더 심하게 힘들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이 없다,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좋다는 영양제를 느끼에다 드려도 정각입니다. 문제는 이거를 내가 쓰는 것보다 나쁜 놈들이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현 시점에서 제일 미워해야 될 거는 그 누구도 아니라 현대의학의 모든 공격에도 살아남은 그놈의 암덩어리 걔를 미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딴 데다 이렇게들 화를 내신 분들인데 그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암만 미워하시면 되는데 걔들이 이 좋은 영양분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는 거 때려 넣어도 왜 기운이 안 나냐? 걔가 쓰니까. 또 걔가 힘을 내면 내가 더 피곤하고 이런 악순환이고 뭘 좀 먹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우리가 꿀꺽 삼켜가지고 소화해서 내 몸에서 쓸 수 있으면 그게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시는 분한테 한 숟갈만 더 한 숟갈만 더 애들처럼 먹이기 시작하면 이게 쌓이고 쌓이다 어느 순간 웩 하고 뱉거든요. 근데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웩 하고 뱉어버리면 땡인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시는 분들한테 계속 드리다 보면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 숨구멍으로 넘어간다. 그러다 잘못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저 그래서 그거 너무 싫어요. 뭐 떠먹이는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 한 숟갈만 더 한 숟갈만 더 그 건더기 숨구멍을 막아버리거든요. 그거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워서가 아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없는 것에 계속 넣는 것 자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비도 많이 생깁니다. 사실 사람이 뛰어다니면 변비가 잘 안 생기는데 이제 뛰지도 못하고 이제 병상에만 누워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변비도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저희가 드리는 마약성 진통제 자체가 또 변비를 잘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변 보셨어요? 대변 보셨어요? 그러면 막 화내거든요. 먹는 것도 안 주면서 뭘 맨날 똥 쌌냐고 물어보냐고 화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막혀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요새는 어떻게든 현명하게 다 대체해서 그럴 일 거의 없지만 제가 20세기 때 학생 때는 진짜 입으로 약간 똥 비슷한 거 나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막혀가지고. 그런 일 안 생기게 3일 동안 안 봤으면 어떻게든 뭐 변비약을 추가한다든지 변을 물키는 약을 드린다든지 필요하면 관장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어쨌든 저기가 막힌 하수구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 역류하지는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호흡곤란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막 숨차다, 나 숨 못 쉴 것 같다 얘기들 하시는데 실제 내 몸에 산소가 모질란지는 뭐 기계들 보셨겠지만 손가락 끝에다 이렇게 기계 대보면 다 90% 넘는데도 또 호흡곤란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0%가 안 되면 산소를 드리면 되는데 90%가 넘는데도 산소를 더 드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면밀하게 저희가 살펴봐야죠. 불안, 우울, 짜증, 긴장, 스트레스는 없는지. 당연히 있으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숨이 덜 차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항불안제가 왜 들어가냐, 숨찬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그것도 잘 찾아보면 항불안제 뭐 효용 쭉 찾아보면 밑에쯤에 있거든요. 호흡곤란의 개선. 근데 꼭 첫째 줄만 읽어보고서 불안증 환자인 줄 아냐 막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애국가 1절만 외우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꼭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분씩. 그 다음에 울렁거리고 토하는 것도 사실 참 문제인데, 이게 밥이 내려가는 길을 나쁜 놈들이 막지만 않았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막고 있는 사람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 그러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도 왜 그러냐는 얘기가 이제 나중에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으로 굶어도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위액이 생깁니다. 얘들이 잘 내려가면 좋은데 그게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빽 하고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잘 안 되고 빼주는 게 좋아서 콧줄이라는 걸 끼죠. 그 콧줄에 대해서도 또 어마무시한 편견들 많은 거 저도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콧줄 혹시 만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칠 방법이 없어요. 되게 말랑말랑해요. 물론 들어가면 되게 답답하고 기분은 나쁘지만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실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위액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속이 되게 편해지신다. 와, 그건 뭐 끼기 시작하면 뭐 얼마 못 산다서부터 뭐 여러 가지 유언비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걸 저도 아는데, 그걸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안 끼려고 되게 애쓰다가, 저희가 뭐 강제로 끼지는 않거든요. 동의를 구하고 하는데, 안 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끼고 나면 다들 하시는 얘기, 그동안 미련하게 참고 살았네요. 네. 그 다음에 오늘 하셔야 될 첫 번째 단어, 섬망. 한자로 좀 어려웠어요. 헛소리 섬에다가 노망날 망자를 쓰거든요. 이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급성 치매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여지껏 알던 우리 가족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변신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링겔 같은 거 꽂혀 있는 거 다 뽑기도 하고, 막 그러다 이제 넘어지셔서 다치시면 사실 제일 문제고요. 가끔은 또 뭐 112에다 전화해서 나 잡혀왔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말기암에서 참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겁니다. 암들이 이것저것을 다 망가뜨리는데 뇌에서의 어떤 기능 같은 것들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낮잠을 안 자면 좀 덜하다. 낮잠 자다가 밤에 딱 깼는데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럴 때 이런 게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낮잠 안 자고 낮에 어떻게든 깨워놓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기운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깨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밤에 깨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잘 생긴다가 첫 번째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호자들 꼭 계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거든요. 아마 입원할 때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임종기라든지 선망이 있으면은 24시간 보호자가 꼭 같이 계셔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일이 뻥 터졌을 때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가 와서 여기 병원이야 괜찮아 얘기해주지 않는 한 멈추질 않아요. 저희가 아무리 가서 해봐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실 분으로 대기시킨 거지, 뭐 부려먹으려고 있으라 그러는 거 아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것도 조절할 수 있는 약물들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조절하고 저렇게 조절해서라도 조절하니까요. 안 생기면 좋은데 사실 안 생기기가 참 어렵다. 뭐 생기면 우리는 조치할 수 있다. 그럼 거기서 가장 도움되는 게 낮잠 안 자는 거랑 보호자가 옆에 계셔 주시는 거야. 불안과 우울도 너무너무 많으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신나서 죽겠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조그만 자극에도 그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침하다 나 이러다 숨 멈춰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인정하기 싫으시지만 불안에 대한 약, 우울에 대한 약이 조금만 들어가면 한결 편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잠이 한숨도 안 오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건 도움을 받아야 된다. 수면제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암이라는 병이 뭐 나쁘게 생각하면 끝이 없지만 또 좋은 점들도 가끔 있는 게, 왜 연세 드신 분들, 한 70살 안팎이신 분들 어느 날 갑자기 폐렴 걸려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어떤 정리할 시간이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있지만, 이 암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사실 암 처음 진단받는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은 채로 그런 대로 지내시다가 무슨 일이 한번 뻥 터지셨죠. 또 그런 대로 옛날로 돌아가진 않고 또 떨어진 채로 그런 대로 지나다가 뻥 한번 터지고 뻥 한번 터지셨는데, 여지껏 한 대여섯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놀랬다 오세요. 근데 앞으로 대여섯 번 더 놀라실 일이 있다는 게 이 지금 상황에서의 제일 안타까움이고, 그 대여섯 번이 짧은 기간 내에 온다는 것이 더 힘든 거고, 그렇지만 저희는 덜 힘들게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애쓰는 거니까요. 그 사이에 뭐 재산 정리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숨어있던 친척을 찾는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합니다. 또 가족 간의 갈등 관계였던 집들의 화해 같은 거 하는 집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셔야 될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선망이고 두 번째가 완화적 진정이라는 건데, 이게 저희가 온갖 불편한 증상들, 통증을 비롯해서 온갖 불편한 증상을 줄여보려고 이 약제약을 다 넣는단 말이에요. 써보는데 그런데도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정 요법을 한다. 근데 완화 의료에서 하는 진정이라서 저희가 완화적 진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저희는 맨날 쓰는 말이라서 보호자들한테 완화적 진정 시행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내거든요. 근데 보호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에서 그 뭔 소리야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모였을 때 좀 길게 설명드리고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숨차고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기침 멈추지 않고 이런 것들, 그리고 선망도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진정을 한다. 수면도 아니고 마취도 아니고 그 중간쯤. 강력한 자극에는 반응하는데 주로는 이렇게 안정되게 그냥 누워 계시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건데, 이것도 또 인터넷에 보면 온갖 엉뚱한 얘기들이 많아요. 지들 편하려고 사람 잠만 재운다. 네.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도 편할 게 없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약 잘 들어가는지랑 용량 많지 않은지 이런 거 걱정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어떻게든 덜 괴로워야 되니까, 덜 힘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선망 같은 거 괜히 조절이 잘 안 되면 침대에서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건 저희 마음대로 하지 않고 꼭 보호자 동의서 한번 받고서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 들어서 되게 당황하시지 말라고 미리 설명드립니다. 이런 거 하지 않게 잘 계시다가 나중에 뭐 임종하시다든지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막판이 좀 힘든 거죠. 막판이 힘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설명 들으신 분은 또 괜찮은데, 또 누군가 친척이 온단 말이죠.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위험한 난데 잠만 재우네 뭐 이런 얘기하는 친척들이 꼭 나와요. 그거 아니다라고 꼭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여튼 저희는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환자는 안 아파야 된다. 그 다음에 온갖 불편한 증상들을 줄여보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잘 안 될 때는 진정이라는 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망이라는 거 안 생기면 좋지만 많이들 생기니까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조치를 취해드리겠다. 이 정도가 제가 드릴 설명의 전부일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